네, 오늘은 이런 뉴스를 보고 제가 그렇게 큰 중요한 뉴스 아닙니다. 근데 뭐 정치적 시사적인 그런 얘기는 민중의 소리에서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네이버 메인에 떴어요. 이런 뉴스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20살의 잡스를 알았다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머니투데이의 기획기사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대한민국 대표 선배가 88만원 세대에게 라고 하면서 시리즈를 만든 거예요. 이 중에서 그 장승수 변호사라고 지난 15년 전, 네, 15년 전 20대 때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을 써서 많은 청소년들의, 당시 청소년들의 가슴에 울분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네. 이 사람은 막노동하고 가스통 배달하고 물수건 배달하고 되게 힘들게 살았죠. 그러면서 돈 벌고 이러면서 서울대 법대에 수석 합격을 했던, 네.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41살이 되셨네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신 거죠. 네. 예, 그게 책 이름이었습니다. 사키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청소년이시라서 아마 사키님이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책이 출간이 됐을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15년 전에 제가 좀 어렸을 때 이런 책이 나와서 많은 청소년들의 울분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공부가 가장 쉬웠다. 이 얘기는 다른 일들, 무슨 물수건 배달이나 막노동이나 이런 것보다 공부가 쉽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일견 진리는 맞습니다. 공부는 쉽거든요, 사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공부가 뭐 어렵습니까? 남이 벌어다 주는 돈 받으면서 별로 어렵지 않죠? 제일 쉬워요. 사회 나와보면 다른 일들보다 뭐 인격적으로 모멸을 당하면서 막 이렇게 서빙 알바하고 막 온갖 진상 손님들 상대하고 남한테 고개 숙여가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진짜 딸린 식구들 입 책임지는 것보다는 공부가 쉽죠. 대주는 돈 받으면서. 다만 그 이전에 공부보다 어려운 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인생에서는 사실 마음 편하게 책 읽고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울고 싶어요? 네. 곧 있으면 자격증 시험 보신다고요? 네. 그쵸? 울고 싶으시죠? 시험에 쫓겨서 그런 거지 공부를 하고 산다고 하면 사실 제일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어쨌든 이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장승수 변호사가 하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은 별로 아닙니다. 일견 다 맞는 말이에요. 훌륭한 말이고 이 사람의 인생으로 그걸 또 입증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관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쭉 들으면서 이분은 뭔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제 개인 방송 시절에 했던 주제지만, 과연 노력하는 자에겐 불가능은 없는 것일까? 과연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워졌다라는 말은 지금도 통용되는 말일까?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승수 변호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려야겠죠? 1년 중 일정 기간은 막노동으로 돈을 벌면서 나머지는 입시에 집중을 해서 5년을 그렇게 살고, 서울대 인문계열 수석으로 입학을 했죠. 서울대 법대에 결국은 입학을 했고, 개천에서 정말 용이라는 셈이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불가능해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장승수 변호사식으로 자수성가하는 일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워졌다는 말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 같아요. 그런 냄새가 자꾸 나요.
돈 없는 집 애들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죠. 왜냐하면 돈 없는 집 애들까지 꿈꾸고 덤비면 자신들이 위험하니까 말입니다. 요즘에 오히려 개천에서 용나기가 더 쉬워진 거 아니냐. 옛날에는 영어 공부하려고 하면 과외 선생한테 배워야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만 있어도 배울 수 있다. 기회는 더 많아진 거다. 가난하고 지치고 힘들수록 더 악착같이 꿈을 꿔야 하는데 쉽게 포기해버리니까 그건 안타까운 거다. 사회에 나와서 보면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자기가 옛날에 알았더라면 네? 자기는 일부러 서울대 법대에 가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발버둥 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성공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잡스 같은 사람도 있고 가능성이 더 훨씬 많은데 더 도전할 길이 많고 꿈꾸기가 더 쉬워졌다. 이런 거죠.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다. 꿈만으로는 왜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진짜 꿈이 없기 때문이지 진짜 꿈을 꾼다면 꿈만으로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한창 식당에 자기가 물수건 배달하던 그때 20살 때 자기의 꿈은 서울대 1등이었고 서울대 1등이 저를 지탱했고 1등하는 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무리 힘들어도 1등에서 서울대 정문에 들어가는 장면만 생각하면 가슴이 쿵해지고 그랬다. 꿈이라는 건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진짜 최선을 다했고 그 시험 그때는 수능인가 학력고사죠. 다가올수록 떨어져도 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런 지구 탈출 수준의 집념과 노력이라면 후회도 없을 것이고 다 된다. 정말 에너지 넘쳐나는 20대인데 눈물 날 정도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몰입하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와 무모함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닌가요? 안 돼도 후회가 없을 만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돈을 벌 만큼 벌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수임료를 깎아주고요. 또 변호사들이 좀 사실 많이 노신다고 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변호사도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아는 변호사들은 뭐 거의 뭐 다 죽으려고 그러던데 다들 사건이 많아서 네 그러시던데 악착같이 출근해서 1초도 딴짓 안 하고 일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빡세게 변호사 일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50살 되면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하고요. 잘 살고 있는 거죠. 이 쭉 얘기를 들으면요. 이 얘기를 네.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진짜 꿈이 있고 그 꿈에 목숨을 걸고 진짜 뛰어들 수 있을 만큼의 의지와 그런 가열찬 어떤 마음이 있다면 이뤄내지 못할 것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요새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수학 공부를 하잖아요. 하는데 EBS 수학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새 애들은 왜 공부를 안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옛날에 나는 정말 뭐 문제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풍요롭구나. 무료로 이런 강의를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어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주위에 학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얘기를 들어보면 요새 애들은 참 안 한대요. 뭐를 주도적으로 뭘 하는 법이 없다. 자기 때는 그래도 공부 잘한다는 애들은 자발적으로 뭔가를 했는데 요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애들이 떠먹여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 갑갑할 노릇이다. 대학생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새 청춘들은 대학생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비판을 가하곤 합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만 억울하다고 느끼고 이거 못 내겠다 너무 비싸다라고 느끼지만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다.
학교에 대학생위원회를 설치하면 충분히 교섭 여지가 많고 총학생회처럼 학생 뜻을 완전히 대표하지 못하는 기구가 아니라 대의원회를 설치하면 되는데 그런 법적 규정에 대해서 아는 바도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운동하는 아이들도 이제 이 운동 말고 이제 데모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데모하러 다니는 학생 네트워크 이런 친구들도 같은 청춘들에게 불만이 많고요.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일면 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꿈꾸기가 더 쉬워졌는데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고 치열하게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저도 많이 느끼는 바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이 일견 진리라고 전 생각해요. 네. 하지만 지금 채팅창에 많이 올라오고 있듯이 어딘가 이상한 부분이 있죠. 네.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이런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사회구조를 은폐하는 그런 말이다. 네. 그리고 불안당님께서 또 구조보다는 개인의 노력 여하가 강조되는 자수성가의 업그레이드판으로 자기 얘기가 쓰일 것도 모르고 뭔가 강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고 안 되는 게 어딨냐. 노력만 하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손님 Q77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보수주의자들이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 누구나 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네. 지금 점점 부자아이들 비중이 좋은 대학교라는 곳에선 부자아이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도 지금 채팅창에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이분의 말에 일리가 있고 이분이 자기 삶으로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또 올바른 측면이 있다. 진리의 측면이 있다는 건 우리가 입증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진짜로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카마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이분 노력의 천재신 듯하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건 맞단 말이에요. 성공해봐야 재벌은 안 됐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이분의 그런 인생과 일관성과 했던 일들, 자기 몸으로 입증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진리의 일면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을 자꾸 강조하냐면요. 때로 이렇게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 좌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들을 다 무시하고 다 밟고 진리의 측면이 전혀 없어라고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좀 있지요. 이런 분들이 경험으로 입증하고 사례로 증명해낸 것들을 가지고 그 위의 차원에서 얘기하진 못하고 저런 건 그냥 쓸데없는 소리야. 이렇게 하고 밟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노동자가 굉장히 힘들게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처절한 노동 현실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몸으로 아는 현실이듯이 이런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몸으로 아는 노력한 현실도 현실입니다. 서울대법대에 수석 입격한 사람들 또는 사시에 패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몸으로 난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야 라고 느끼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라는 거죠.